현대소설 7강 황홀한 실종 이청준 작품 할게. 자, 이 소설은 뭐 다른 소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우리가 수능 보면서 문제를 풀려면 이 부분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앞부분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대충 넘기면 안 된다. 자, 앞부분 줄거리 봐. 은행원인 윤일석. 일단 등장인물 나왔죠. 등장인물이 지금 은행원이야. 승진 탈락하고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됐다. 주위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 불안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그지? 생각해봐. 승진 탈락, 이건 뭐야? 패배감. 업무상의 과실, 이것도 좌절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거지. 거짓말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이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실패 기억 지금 나왔지?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숨겨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증이란 말이야.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정신과 진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고의 전도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사실은 여기에 빠졌는데 일섭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 손 박사하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시위,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학생운동 시위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시위를 왜 했냐 그랬더니 나 학교에 들어가려고요.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시위하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을까? 결말에 지금 했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자, 그럼 볼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 도착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니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냥 답답하니까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런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영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한 거에 답이 있지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 욕망을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돼야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밖으로, 이게 뭐야?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라고 그랬잖아.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굉장히 억눌림이 있잖아. 억눌림.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욕망이잖아. 근데 거꾸로 얘기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손 박사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영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한 새창살부터 억압하고 있는 것부터, 가두고 있는 것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윤영의 마음 가운데 새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게는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되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늘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일단 마음의 새창살부터 없애라. 이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지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굳이 내부, 외부, 내면, 외면 이거 따지지 말아요. 윤영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서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지요. 자, 그러면 쇠창살 안에 있는 건 누구야? 실제의 윤영이지. 근데 마음은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와 반대로 윤영이 지금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의 어떤 뭐 대비되는 상황 속에 양쪽 다 걸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된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 내부가 어디 있고 외부가 어디냐. 세상 일은 지금 윤영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요. 윤영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것이 쇠창살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영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과 바깥을 구분짓지 마세요. 이게 손 박사 얘기야. 윤영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자유가 뭐야? 쇠창살이 없고 내부와 외부가 없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지.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잘라놓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윤영의 원인이란 말이야. 그 윤영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 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쇠창살 때문이야. 자, 그랬더니 윤영이 뭐라 그래?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로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구분이 되죠.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한다고 없어져 버릴 수 있겠어요.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영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영의 은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데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영 내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한데도 윤영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지 못한다는 거지. 그건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영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구분, 경계,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안과 밖이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손 박사는 언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놓고 미리 준비했단 말이야.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만큼 철저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버려야지 윤영의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이게 바로 쇠창살이죠. 안과 밖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 의사로서의 충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요즘은 조현병이라는, 옛날에는 뭐라 그래야 돼? 정신분열증 그랬거든. 조현병. 이 조현병의 원인이 바로 쇠창살이야. 쇠창살로부터 내부와 외부가 경계가 지어지고, 내부에서 외부를 꿈꾸고, 외부에 섞여 살면서 내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일섭의 생각, 마음의 병의 원인이 바로 쇠창살이야. 그것만 없으면 다 해결된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일섭은 차츰 자신의 병의 상태가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의업, 지나치게 즐기는 걸 말하는 거지.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왜? 이런 그 정신적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고? 쇠창살만 없으면 이런 것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야. 손 박사는 그래서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를, 충분히 쇠창살만 지워버리면 다 이런 이후에 지금의 병에 관련된 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야.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영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그 누군가가 윤영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는 것 같은 불안, 자기도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영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 이게 바로 가학적이다라는 얘기고, 아까 기이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알겠지? 윤영이라는 사람이 자꾸 승진 시험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도태되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은행에서 나의 존재가 필요 없으니까
내쫓겠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윤영이 자기 방어 욕망 먼저 공격하는 거, 윤영에겐 다른 일에도 늘 그랬듯이 정변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겁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골탕 먹게 하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영은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다. 쇠창살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1차가 해결되면 2차는 저절로 없어져. 손 박사의 생각이야. 윤영의 노력으로 그 마음의 쇠창살이나 안팎에 대한 도착증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 저절로 자취를 감춰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지.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었다. 손 박사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에 쇠창살을 뽑아내려는데 그런 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가자.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일은 손 박사가 예측한 대로 가야 돼. 그의 유혹 역시 제풀의 스스로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네.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의 사람을 골려주는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장난 따위의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갔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손 박사의 말대로 1차적인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외형적인 증상들은 모두 치유가 됐단 말이야. 치유되는 쪽으로 된 거지, 그지? 그러자 오늘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호전됐다는 거지, 병세가.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구설이 없이 그날로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났다. 이 손 박사를.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인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이 창경원은 원래는 창경궁이다. 일제시대 때 이 동물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지금 궁궐이란 말이야. 궁궐. 왕족이 살던 궁궐이라고. 이게 얼마나 몹쓸 짓인지 생각을 해봐라. 한 나라의 왕족이 살던 곳을 동물원으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고. 창경원이야. 알았니? 지금 다시 복원됐지? 창경궁으로. 선박소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험이야. 이 윤영이 거의 다 치유된 것 같아. 진짜 거의 완벽하게 치유된다고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창경원의 소풍 가서 잠깐 들리라고 그랬어. 자, 손 박사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야. 그러니까 소풍처럼 갔다 오라니까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 날았을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한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 깜짝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뭐가 일어나겠지.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이 지금 윤영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 수 있긴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한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의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에 피어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그냥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찟한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사자울이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새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 지름길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엉터리가 없으니까 완벽한 거짓이지.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들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새 울타리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새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는 자들이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이 안은 나의 우리야. 외부에서 침범할 수 없는 아늑한 곳이야. 그러려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새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을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과, 여기서 원숭이하고 사자하고 저기 나왔지,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던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서 커다란 각성 깨달음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사자도 그렇단 말이야. 여기 위에서 말한 대로 권력자, 힘있는 자, 영리한 자, 이런 사람들은 울타리를 만들고 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손 박사는 그 안전하게 살아가는 울타리를 없애라고 얘기한 거야.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단 말이야. 자, 각성했다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야.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림이 분명했다. 손 박사도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를 짓는 울타리의 존재,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과 평화로움, 이걸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 윤영한테 너 그거 없애라고, 그 좋은 걸 없애라고 했던 거잖아. 지금 그게 맞는 줄 알고 없앴잖아. 없애려고 노력했잖아.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고 되어오고 있었던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울타리가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에게는 그것을 부수라고 깨어댄 셈이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다. 사악한 위인이라고. 자기가 쇠창살, 거기에서 주는 안정감과 평화로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 안정감과 평화로움에 만들어내는 쇠창살을 부셔버리라고 했잖아. 마치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치유가 된다고. 그걸 또 깜빡 속아서 그대로 열심히 노력했잖아. 거의 없애려고 하고 없어진 것 같아. 손 박사는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고 충동질하는 것은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한 꼼수에 이에 아무것도 아니다. 꼼수를 부린 거구만. 더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의 모습이라고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짐승과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내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의 유효 같은 것을 거실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 손 박사가 말한 가학성 유효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소 모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전체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 줄게. 은행원 윤일섭, 윤영이야. 승진 시험에 몇 번 탈락하면서 도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이상한 결과, 증세들이 나오는데 의식적으로 도착증. 우리가 생각하면 도착증이 뭐야? 뒤집어서 생각한단 말이야. 만약 예를 들어 자기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생각은 뭐라고 생각해? 가족들이 나를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혔단 말이야. 주객전도되는 도착증. 아까 얘기했지. 시위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시위를 왜 했냐고 했더니 학교에 들어가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시위란 건데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인기피증도 나오고. 그래서 손박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학생 때 시위를 왜 했냐고 했더니 교문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상한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손 박사가 그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간다고. 안으로 자꾸 안으로 들어가. 근데 이 얘기는 전도돼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도돼 있기 때문에 윤일섭이 자꾸 안으로 얘기하면 아 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밖을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심리를 진단한단 말이야. 은행원이 있잖아. 항상 은행의 안에 있지요. 문 바깥에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섭이 갑자기 사실은 없어져 버려. 알았니?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마지막 장면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더니 이 일섭이 나중에 없어진단 말이야. 실종된다고. 황홀한 실종. 왜 황홀하냐면 일섭한테는 황홀한 거야. 왜?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종되고 나서 일섭의 아내하고 그 은행원 친구 있잖아. 친구 한 명이 있잖아. 은행원 친구가 일섭의 아내하고 손 박사를 찾아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일섭은 안으로의 지향, 바깥의 지향. 뭐야? 아까 했던 진단 있잖아. 당신 진단하고 다르다. 바깥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안을 지향한다. 쇠창살을 통해서 아까 나왔던 원숭이 나오지, 그치? 원숭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쇠창살이 있고요. 이걸 없애면 안 되는데 쇠창살이 있고요. 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야. 원숭이가 구경 온 사람을 조롱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조롱의 전제는 쇠창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조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쇠창살이 있으니까 경계가 지어지죠.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이 안은 아늑하고 평화롭죠. 나만의 세계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늑한 곳이 없지. 나는 있다. 너네 바깥은 어지럽고 무질서. 그런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게 맞다는 걸 일섭이 깨달은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실종됐는데 일섭이 생각할 때는 정말 황홀한 실종이죠. 왜? 사자를 내쫓고 그 자리에 사자 우리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섭한테는 황홀한 거지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야. 그러면 일섭 같은 사람은 누굴까? 현대인이죠. 현대인. 불안의식. 현실의 억압 때문에, 즉 억압이라는 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이 억압이 아니야. 나 이거 요번에 승진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나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무사히 졸업해야 되는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억압, 현대인의 억압 때문에 발현되는 좀 이상한 증세들, 그걸 갖고 있는 게 윤일섭, 윤영이란 말이야. 조현병. 승진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에 시달리니까 불안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죠. 그럼 결국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질서가 있을 거 아니야. 시험에 몇 번 떨어지면 이 사람 탈락, 도태되고 누락되고 이런 거지, 그지?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함을 갖고 살겠어. 도태되는 건 아닐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윤일섭, 윤형을 은행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억압된 상황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불안한 심리를 가진 현대인이라고 전형적인 인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게 황홀한 실정이고, 내가 전체 얘기했으니까 아마 지금 설명 드린 걸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풀어봐. 자, 문제 한번 보자. 1번부터. A에서 말하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A라고 했어. A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윤형이랑 손 박사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안과 밖이 분명히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다. 그걸 없애는 게 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손 박사가 윤형한테 의사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거. 일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손 박사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학교나 은행이나 다 안과 밖이 있는 거야. 새창살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라고 윤형이 얘기하고 있지. 맞았지, 그지? 2번. 손 박사는 일섭의 사고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섭의 반박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학교나 은행이나 다 쇠창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답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일섭은 손 박사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 박사가 언급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일섭이가 뭐라 하냐면 손 박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 손 박사가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4번, 손 박사는 과거에 나눴던 일섭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일섭의 발언이 지닌 모순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는 과거의 일섭과 나누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일섭의 발언에 모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고방식이 반박 답변한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학교의 문 창구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주변에도 다 있는데요. 너무 사실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5번. 손 박사의 권위에 가까운 방식을 활용하여 일섭이 착각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섭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손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한번 떠올려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지금 전도돼 있는 일섭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이 맞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맞았어요.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야. 과거의 대화가 아니고요. 그럼 과거에 대하면 전에 했던 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안 나왔어. 자, 기억부터 밈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은 앞에 보세요. 윤형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질문 안에 해답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 손 박사는 도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일섭의 말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지금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거지, 그지?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도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야. 니은. 자, 니은 앞에 니은. 가학성 유의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이 돼서 아까 설명했던 거네. 뭐죠? 해결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새창살만 없으면 그 이후에 일어난 증상들은 다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았어. 디귿.
디귿 보세요. 자, 디귿. 손 박사의 장담대로 새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으로 차츰 자취를 감춰가자. 즉, 손 박사가 내린 진단과 처방이 일섭한테 실현됐어.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했었군.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다음 리을로 가볼까? 리을은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죠.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일섭의 입장이죠. 자, 봐봐. 뭐냐면 전도라는 게 뭐야? 뒤집혔다는 얘기잖아.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건 동물이고 우리는 구경을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을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그냥 평온해. 하나님 무슨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평온한 게 우리고 사자는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였단 말이야. 지금 그 전도 그걸 보면서 각성했잖아. 일섭이. 맞다. 쇠창살 안과 박 안쪽의 의미. 쇠창살을 없애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 미음. 미음은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인이 아닐 수 없었다. 가소로운 놈이다. 왜 일섭은 손 박사를 이렇게 평가했을까? 손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쇠창살을 틀렸네 벌써.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없애라고 부수라고 요구한 거지. 거기서 기인한 일섭의 적개심이 맞죠. 이렇게 좋은 걸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나보고 그것 때문에 병이 있다고 없애라고, 이런 가소로운 인간.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정답은 5번이다. 틀렸다. 그 앞부분이 틀린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 말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3번. 창경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창경원에 한번 가라 그랬잖아. 이 손 박사가 일섭한테 일섭의 귀감의 대상으로 삼을 존재를 발견하게 된 귀감이 뭐야? 그 본복이란 말이야. 근데 귀감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가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이 너가 가서 보란 말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지, 그지? 만약에 있잖아, 병이 다 치유됐으면 그런 게 안 보일 거야. 결국은 1번 같은 경우에 거기 가가지고 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원래는 귀감이라는 게 거울이란 뜻이야. 거울. 보고 배우라고. 그게 무슨 보고 배우는 거야. 느끼는 것이라면 몰라도. 2번 손박사 일섭사에 촉발된 감정이 일섭의 바람대로 해결되는 장소. 바람대로 해결되는 거야. 결국은 일섭의 마음속에 쇠창살을 없애야 된다고 손박사가 생각하면서 치료 방식을 가져갔잖아. 그럼 창경원이라는 것은 일섭이 마지막에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다. 알았어?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알았니? 정답 4번이네. 일섭의 신뢰감이 깨지는 순간이다. 맞지, 그지? 각성했다 그랬으니까. 특히 쇠창살 같은 경우에 안팎의 의미, 이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럼 결국 바람대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바람대로 해결되면 뭐야? 진짜 소풍만 하는 것처럼 가볍게 각성하지 못하고 가는 거지. 일섭의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려는 손 박사의 의도가 결국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죠. 원래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신뢰감이 깨지는 계기가 됐단 말이야. 가각성 유형말로 일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임을 깨닫게. 가각성 유형이 아니고. 정답은 4번이다. 결국 손 박사의 의도, 그 다음에 쇠창살을 없애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거라고. 신뢰가 깨진 거죠. 자, 4번 볼까? 자, 보기를 참고하여 댓글을 감사했다. 황홀한 실종은 유일섭의 쇠창살,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간, 여기서는 손 박사하고 똑같은 거지. 안쪽, 그로부터 쫓겨나 떠돌이
떠돌아야 하는 이들의 공간, 이게 분명히 분계선이야. 그러면 쇠창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안팎에 대한 일섭의 분리는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손 박사와 같은 타인에게 일섭의 욕망은 반대로 바깥 세계를 열망하는 것 같이 도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손 박사 진단이야. 손 박사의 생각과 달리 선 안쪽의 공간으로 들어가 안주하기를 바라는 일섭. 그럼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손 박사는 진단을 어떻게 했어? 밖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해됐니? 원래는 안쪽을 지향하는데 손 박사가 밖을 지향한다고 판단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기성세대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순응해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추방과 배제의 불안감에 겹쳐있는 현대의 모습이 아닐까?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디를 지향한다고? 밖을 지향하는 거죠. 근데 마치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뭐 그런 것으로 현대인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자, 1번 안가박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 마음속의 쇠창살. 박사의 말을 고려할 때 일섭이 세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선을 의식 속에서 지니고 있다고 보겠지. 쇠창살이 바로 일종의 선이란 말이야. 경계. 이해됐어? 근데 이거 보세요, 선생님. 박사의 말을 고려할 때 박사가 그렇게 진단했으니까 이건 맞는 해석이죠. 2번 등골이 섬찟한 맹수들 앞에서 웃지 않는 이들. 이 사람들은 내몰린 사람들이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 구경의 대상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을 볼 때 일섭이 기성체제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현실에 순응하려고, 그럼 이건 아니잖아. 그럼 이건 박사 말이 맞겠네? 맞지, 그지? 그런데 실제로 뭐라 했어? 어디를 지향한다고? 밖을 지향하죠. 알았어? 그러니까 현실은 뭐야?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마음속은 항상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불안 심리로부터. 자, 정답 2번 틀렸다.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리한 고안, 쇠울타리의 의미 각성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배제에 대한 불안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섭이 만약에 울타리 밖에 떠도 밖으로 쫓겨난다. 울타리는 바로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배제되고 도피하고 그런 거지. 나쁜 것을 써야 돼. 원래 그러면 실제로 마음속은 뭐야? 자유를 찾는 거지. 자기의 어떤 원하는 곳에 지향하는 곳에 도착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거꾸로 전도돼서 이거 배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거꾸로. 그 다음에 안락한 보호를 바라는 일섭의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욕망, 이거죠. 참욕망이 나왔잖아. 진짜라니까. 손 박사가 환자인 일섭의 증세를 당사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윤섭이 각성하고 이 가소로운 인간 이렇게 된 거지. 5번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해서 분노. 일섭의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안의 사자. 결론이 뭐라고 했다고? 사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걸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만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손박사 같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죠. 지향점, 요 단어가 힌트였어. 현대인들은 자유를 갈망한다. 네, 그게 바깥이야. 근데 마치 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으려고 꿋꿋하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실제는 참 욕망은 외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참 욕망이 나온 거지. 정답 2번이다. 잘 봐봐. 2번
웃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 내몰린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동물은 안쪽에서 평화로움을 갖는 거야. 저게 쇳장살이 갖는 의미라고. 일섭은 기성체계에 소외되지 않으려는 현실에 순응하는. 그러면 이거하고 잠깐 선생님 얘하고 얘는 상반된 거잖아. 참 욕망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안과 밖인데 어느 쪽이 맞느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진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정답은 2번이 그래서 틀린 해석이다.